개축일주부터 개일주까지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신살 조견표를 이렇게 제시했는데 이 조견표 보는 거를 잠깐 설명하고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지를 잠깐 보시면요. 연지에 주다 그러면 개축일주면 이민을 맞은 거잖아요. 그죠? 예, 이민을 맞이해서 7월 정미호를 또 맞이한 거죠. 맞죠? 예, 정미호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민하고 정미하고 개축을 적용해서 그 운세를 보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요거 위주로 보면은 이민의 인목을 맞이했죠. 연지에 인목을, 그죠?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주원국하고는 또 틀린 개념이,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민년의 인목을 만나서, 맞죠? 연지에 인목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정미월을 맞이했죠. 정미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민년의 정미월의 개축 중에서 모든 개수일간들은 반한살을 맞이한 겁니다. 맞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축토를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토를 받았으니까 천살이 들어왔죠. 맞죠? 예, 천살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지에 술토가 있으면 화계를 맞는 거고요. 인목이 있으면 지살, 묘목, 진토, 사화, 오화, 해수, 자축, 축토, 신금, 유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12신살이 다 놓이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의 진짜 사주원국에 연지에 해수가 있으면 위에 거를 보면 되는 거고요. 맞죠? 예, 그 다음에 해면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인호술이 있으면 연주에, 그럼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사유축이 있다, 지지에, 그러면은 다 달라집니다. 예, 술축, 사오미 이렇게 가잖아요. 만약에 신자진이 있다 그러면은 축지, 신유, 술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는데 제가 12신살을 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12신살 중에서 일주별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들을 발췌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월 정미월에 모든 그 정미를 만났기 때문에, 이민의 정미를 만났기 때문에 개수일간들은 반한살이 들어왔습니다. 반한살이 들어왔는데 이 반한살이 크게 작용하냐 적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그걸 따져야 됩니다. 그걸 안 따지고 이렇게 사주풀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예, 관살이 좋은 사주 구성이어야지 됩니다.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관살이 좋고 신강한 사주이면 승진운이 좋아집니다. 정미월에 개축일간 기준에서 보면요. 정화는 편재고요. 미토는 편관입니다. 그래서 재성과 관성운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운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한관왕, 관살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신한관왕해야 되는데 이게 신강사주이면서 사주원국에서 관성의 세력이 왕하고 세다 그랬는데 요거를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개축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개축일주를 보면 개수일간 기준에서요. 관성은요. 관성은 토기운이잖아요. 맞죠? 토기운인데 천간에서 보면은 정관은 무토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편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지에서 보면은 술토, 축토,
진토, 이런 토기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 관성기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냐? 자, 예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예측일주 기준에서요. 근접 페이지죠. 근접 페이지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주에 있는 것들은 여기 이게 월주잖아, 월주. 맞죠? 그 다음에 이게 일간, 일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시주. 예,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근접해 있어야지 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을 볼게요. 무인이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무인으로 이렇게 놓였다. 무인이다. 그러면 임목지장간에 무병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무토가 있네요. 무병갑이 암장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 천간에 무토와 투간을 했죠. 이렇게 딱 근접해가지고 직접적으로 투간을 했죠. 그러니까 이 무토와 이 토기운이 통근을 했어요. 뿌리가 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토는 인목을 만나면서 뿌리를 견실하게 내리고 관성의 그 기운이 이 무토는 개수 기준에서 무토는 관성이 되기 때문에 관성의 기운이 센 겁니다. 이 한자만 있어도 센 겁니다. 만약에 무인이 안 놓였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무자다. 무자다. 그러면 이 자수에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는 거는 임수개수잖아요. 맞죠? 예. 임수개수인데 이거는 수기운으로 통근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무토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 관성인 무토는 뿌리를 못 내렸고 기운이 약한 겁니다. 그게 천간에 둥둥 떠 있는 허수아비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관성의 기운이 약한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자, 또 뭐 시주에 또 뭐 통근이 안 돼 있는 또 무자, 이런 게 또 이렇게 있어봐야 그냥 이거를 뭐라고 하는 게 관살 혼잡한 거죠, 그냥. 예. 관성, 여기에 또 관성이 있어서 여기에요. 잘 보세요. 기토가 있는데 묘목이 있다. 예, 기묘 이렇게 있어요. 그럼 묘목에는 간목하고 을목이 그죠? 간목하고 을목이 암장돼 있으니까 이 기토하고 통근을 못했잖아요. 그죠? 이 목기운하고 토기운이니까 그죠? 이 통근을 못했어요. 통근을 못했으면 이 기토도 그냥 편간 관성의 기운인데 부자나 있으면서 혼잡했죠. 편간하고 그러니까 정간하고 편간하고 이렇게 혼잡돼가지고 관살 혼잡만 됐지 기운은 약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뿌리를 못 내렸으니까요. 이거 분리하기만 하고 관살 혼잡으로 분리하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사주 구성이 좋은 구성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주 원국이 신강하면 제대로 신안관왕 맞죠? 예, 신안관왕에서 좋게 반한살이 발복하고 그렇지 못하고 신약하거나 관성의 기운이 약하면 덜 유리함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냥 반용반길로 가는 거예요. 반용반길.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반한살은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면 시간을 너무 같은 일주인데 똑같은 작용을 하는데 일주에서 똑같이 작용하는데 그걸 일일이 설명할 필요면은 여러분들도 지루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기에 이렇게 하나 딱 남겨놓고 요거 참고하세요. 그러면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신안관왕한 사주이면 정미월에 7월 정미월에 반한살이 좋게 발동이 되면서 재성하고 관성운이 좋게 나왔잖아요. 정화의 편재와 미토의 편간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업자는 기업과 그동안 지체되었던 수재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풀렸던 것들
자금의 융통이 좀 안 풀렸던 것들, 이런 것들이 한 개, 두 개씩 풀리면서 내실을 꾀하면서 회사의 발전을, 수익 창출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회사의 발전을 이루는 월이 되고요. 하고 협록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압록은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주는, 그래서 위기를 면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협록은 도움을 많이 받고 재물적으로 풍부하게 하는 그런 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실리실속을 제대로 챙기는 그런 매우 좋은 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구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신앙관항하냐 신앙관항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같은 일줄에도 극명하게 갈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년의 개수일간은 목욕에 놓였죠? 그죠? 그래서 성패 다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공과 실패를 이제 반복하면서, 고독, 이별, 그 다음에 주색 잡기 아시죠? 주색에 빠지고 병고에 시달리는 전반적으로 좀 불리한 해입니다. 일간은 이민년에 개수일간은 임수라는 겁재를 만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임목의 상관을 만났기 때문에 의욕이 커집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일, 규모가 큰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섣부르게 일을 벌리고 돈을 투자하면 인생을 좌우할 만한 큰 해로움이 생기니까 돌이킬 수 없는 법적 문제, 아니면 분쟁, 시비, 관제구설 이런 게 생기는 해입니다. 7월 정미월에는 개수일간이 묘에 또 놓였습니다. 묘고지에 놓여서 재물을 저축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강합니다. 그래서 한번 손에 이제 재물이 들어오면 딱 이 움켜쥐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집착이 세지니까 지출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 묘는요, 자격지심도 세고요.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질투심을 밖으로 표출하는 사람을 종종 보는데 그런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투심을 노골화시키는 성향이 강해지는 그런 월이 되면서 스스로 이제 주변인들과 불화하면서 고충을 겪고, 그 다음에 피곤이 따르죠. DNA 자체가, 유전자 자체가 그런 체질이 아니면요. 그래서 주변인과 이별수도 동반하는 월이 됩니다. 개축일주 보겠습니다. 개축일주는 백호살이 관대에 놓여서 목표의식은 뚜렷합니다. 임목 상관을 보면서 수생목이 또 강하게 작용하면서 추진력을 발휘해서 실행하고요. 환경의 변화를 무리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동, 변동, 인간관계의 그런 변화를 꾀합니다. 하지만 개축일주에게는 또 그러니까 인목과 일주가 공망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공망살에 놓여 있기 때문에 큰 투자, 왕성한 경제활동 이런 게 오히려 손재수를 이제 불러들이죠. 그래서 이제 발전을 꾀하는 과정에서 잡음은 즉 끊이지 않는 다소 불리한 시기입니다. 돈을 투자해서 규모를 확장하는 것은 금물이고요. 좋은 시기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7월 정미월에 화개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독, 문학예술, 종교의 길신이죠. 인수정인이 화개에 놓이면 학자의 성으로서 아주 유리합니다. 을묘일주는 7월에 문학, 예술, 종교에 심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예술, 종교에 종사하는 직업군인 개축일주는 좋은 그런 월이 됩니다. 화개살은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화려하고 명예를 모두 얻었지만 모두 내려놓고 세속을 떠나서 정신적인 내면의 세계를 추구하면서 빠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새 TV 나오는 자연인 같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고독, 외로움, 쓸쓸함 이런 걸 느끼는 시기입니다. 좋은 쪽으로는 인연을 끊고 살았던 지인, 친구와 다시 화해하는 시기도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십시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두 번 결정해서 그 지인, 친구와 이렇게 인연을 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수십 번 생각하고 하면서 인연을 끊었기 때문에 다시 안 만납니다. 사람은 고쳐 쓸 수가 없어요. 그냥 포텐셜, 잠재력이 그게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또 원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뒤통수를 치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정미월의 개축일주는 월살, 고초살이 들어옵니다. 문자 그대로 앞이 안 보일 만큼 칠흑같이 깜깜한 어두운 밤에 내가 자신이 가는 길을 밝혀줄 달이 떴다는 의미죠. 그래서 자신이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 반사적 이익을 주면서 재기를 시켜주는 그런 뜻이 있는데 횡재수, 부모님이 부자면은 상소군 이런 것도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월살은요 메마른 달을 의미하죠.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결실, 결과, 성과물이 없는 고초와 장애가 있는 월이 될 수 있습니다. 남녀모두 연애운은 반기랍니다. 다만 사주 구성이 신앙관왕 해서 신강사주면서 관성의 세력이 이제 센 거죠.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반한살이 유리하게 이제 발현되면서 연애운이 좋게 나타나죠. 만약 그렇지 못하면은 신앙관왕하지 못하면 연애운에서도 같은 일주일에도 호불호가 갈립니다. 개묘일주를 보겠습니다. 일지에 식신이 들어왔죠. 일지에 식신이 들어오고 일간이 장생에 놓여서 해오던 일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깨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겁재운이 들어오면서 이민년에요. 식신이 상간을 협록해서 같이 협조해서 같이 생해주는, 상생하는 거죠. 그런 기운이 상승을 합니다. 식신과 다르게 상간은 표현, 독한 아이디어, 나의 어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표출하는 성향이 강하죠. 인목인 상관을 보면서 표현력을 통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표출하는 성향이 강한데 인목상관을 세운에서 보면서 타인에게 어필하고 보여주면서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으려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동업, 협업이 유리한 시기지만 항상 동업하는 상대방과의 궁합은 필수인 해입니다. 다만 임수의 겁재운 때문에 이득은 나누어져야 돼요. 예. 그런 과정에서 궁합이 맞지 않으면 같은 남자끼리도요 서로 충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사업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묘일주에 천을기인이 놓였죠. 일주 자체예요. 그래서 총명하고 지혜가 있고 남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흉사를 당해도 좋은 쪽으로 화하는 귀인 중에서 최고의 길신이기 때문에 좋은 새로운 변화, 왕성한 경제활동, 좋은 변화, 창조성을 불러들여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시기입니다. 다만 개묘일주한테는요, 개수일간한테 그 천을기인은요, 사가 놓이면은 일간에 사가 놓이면은 양귀인으로 그 작용이 셉니다. 그 효과가. 그렇지만 개묘의 묘목은 음기인이에요. 그래서 그 효과는 양귀인보다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천을기인의 효과를 보지는 못하는 그런 일주입니다. 7월 정미월에 화개살이 오면서 고독, 문학, 예술, 종교 길신이고 인수 정인이 화개에 놓이면 학자의 성이죠. 그래서 좋습니다. 개묘일주는 7월에 문학, 예술, 종교에 심취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군은 좋은 월이 됩니다. 화개살은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화려하고 모두 명예를 얻었지만
내려놓고 세속을 떠나서 정신적인 내면의 세계로 빠져드는, 그러니까 요즘 TV에 나오는 자연인 같은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고독, 쓸쓸함,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시기입니다. 좋은 쪽으로는 이제 인연을 끊고 살았던 지인, 친구, 육친 간에 다시 화해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7월 그 반한살 상기에 언급한 거 참조하세요. 개묘일주에 극각살이 놓여 있는데 이 신앙가능하지 못하면 낙상, 골절, 팔다리를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녀 모두 연애운은 반기라죠. 신앙가능하면은 좋게 발현이 돼서 연애운이 좋은 거고요. 만약에 신앙가능하지 못하다면 연애운도 호불호가 갈리죠. 그래서 이제 반기란 거죠.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개묘일주에 도화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화로 이성운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가능 여부에 따라서 본인이 정한 스펙에 맞는 이성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런 호불호는 갈리니까 본인이 잘 판단해서 교제할 것을 추천합니다. 개서일주 보겠습니다. 이민년에 상간생재가 강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추진력의 실행, 환경의 변화를 무리하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이동 또는 인간관계 변화를 꾀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변동, 변화, 이동수가 생기죠. 긍정적인 발전을 꾀하는 운이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간운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잡음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감소해야 하고요. 인사형과 인사햇살이 동시에 들어와서 고란살이 발생해서 외로움, 고독함, 쓸쓸함은 감수해야 합니다. 인사형은 무운지형이죠.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는 의미라 각각 그 센 세력 간의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시기, 무정, 경쟁심, 그 다음에 이익을 배신하고 목적 달성 후에 은인에 대한 배신, 육친관계가 멀어지고 시비, 구설, 관제, 반목, 불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송사사건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단 사주 구성의 금기운이 사주 구성에서요. 사주 원국에서 금기운이 견실하면, 견실한 건 제가 처음에 다 설명했습니다. 어떤 게 견실한 건지. 금기운이 견실하면 상기한 불리함이 격감이 되면서 괜찮은 시기가 됩니다. 양력 7월 정미월에 월살, 고초살이 들어왔죠. 문자 그대로 앞이 안 보일 만큼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깜깜한 어두운 밤에 자신이 길을 가는데 달이 떠서 밝혀주니 그런 형상이죠. 그래서 자신이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 반사적인 이익으로 재기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제 횡재수라든지 아시죠? 뭐 로또가 맞는다든지 뭐 본인이 투자한 뭐 비트코인이 몇 배 떼대든지 뭐 이런 횡재수, 그 다음에 부모님이 부자면은 상속운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월살 고초살은요 메마른 달을 의미하죠. 그래서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아서 결실 결과가 성과물이 없는 그런 고초와 장애가 있는 월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미월에 격각살이도 와가지고 정미월에 격각살이 와서 육친이 무정해지고 낙상골절, 팔다리를 다치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상문살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문살은 집안의 우환, 질병, 상갓집에 가면 재수없는 흉살이죠. 그래서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상갓집에 가지 않을 걸 추천합니다. 특히 자녀가 어리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가야 한다면 천일염 아시죠? 어떤 건죠? 예, 집에서 먹는 그거 아닙니다. 천일염 따로 팝니다. 그거 복주머니에 담아가서 상갓집에 절대 오래 머물리지 말고 눈도적만, 얼굴 도적만 찍고 오세요. 그래서 신발에 이제 그 천일염을 다 뿌리고요. 털고 나오면서 집에 가기 전에 24시간 사우나에 가서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귀가하면은 많이 격감이 되니까 참고하세요. 정미월에 공망이 또 놓였어요. 관성공망이 들어와서 부부 인연이 약하니까 남편 떡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를 만나도 만족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유아독전으로 정착하는 거 꺼리고요. 방랑자처럼 살고 정신적인 자유로움을 또 추구하게 되죠.
일주공망에 또 놓였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덕이 없고요. 시주공망은 자식 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사일주는 또 그 찰나지망이니까 평소에 기도 명상을 많이 하면서 덕을 쌓으면서 내공도 많이 쌓고 그러면서 버티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시주공망, 일주공망이 두 개 다 놓인 겁니다. 만약에 사주 원국에 공망이 있으면요. 이성, 재성, 식상 이런 공망이 있으면은 업상 대체할 것을 강추합니다. 직업으로 대체해서 공망을 해공 푸는 거죠. 디지털 분야 프로그래머, 동영상 편집가, 게이머, 4차 산업 디지털 혁명 시대에 나오는 아주 많은 직업군입니다. 이거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쓸 것을 원합니다. 왜냐면 공망이라고 하는 거는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맹신하셔도 안 되고요. 단 직업운으로 쓰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한쪽에서는 뭐 맞다, 이거 안 맞다, 막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 하는데 슬기로운 사람들은요 이걸 참조는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4차 디지털 산업 혁명 시대에 이 사주원국의 공망이 있으면요 반드시 이쪽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일반 회사 안으로 가시면 힘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가상현실의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뭐 트레이더스, 삼성 홈플러스 이런 것처럼 그런 큰 매장보다는 인터넷 쇼핑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의 가치가 강해가 높아지고요. 인기가 끌고 음의 문화가 이미 구축 중입니다. 뭐로 구축 중입니까? 코비드19 확산으로 인해서 점점 빠르게 지난 6, 7년 전에 이미 왔지만 훨씬 몇 배 빠르게 지금 구축 중이잖아요. 이쪽으로 써야 됩니다. 아니면은 할인업을 하세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업상 이것도 좋습니다. 할인업. 뭐 있습니까? 의료계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그죠? 상담사, 심리상담사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도 업상 대체하시면은 이 공망이 해공되니까 이쪽으로 사용하세요. 7월에 반한살은 상기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남녀 모두 신앙가능하지 않으면 반기랍니다. 그래서 신앙가능하면 좋게 작용하고요. 반기라기 때문에 이제 본인 스펙에 맞지 않은 이성운도 많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그러니까 신앙가능하지 못하면요. 잘 판단하셔가지고 교제할 것을 추천합니다. 개미일주 보겠습니다. 일지에 편간운을 깔고 있죠. 늘 스트레스가 잦은 일주입니다. 또한 인미 기문간살로 인해서 심한 스트레스, 정신적으로 흉한 그 부분들이 발동해서 예민하고 정서적인 혼란과 심해지면 신경쇠약, 노이로제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인 고충을 겪는 힘든 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인미 기문간살은 본인이 좋아하는 거, 취미 운동을 꼭 찾아서 스트레스를 쌓아두면 절대 안 되고 그때그때 항상 풀어주셔야 됩니다. 또한 활동성이 강하지 못하므로 머뭇머뭇거리다가 지연 현상이 나타나는 해입니다. 7월 정미월에 화개살이 들어왔죠. 고동문학, 예술, 종교의 길신으로 인수화개는 학자의 성으로 유리합니다. 개묘일주는 문학, 예술, 종교에 심취할 수 있고요. 이 분야의 직업군은 좋은 월이 됩니다. 화개살은 부귀영화는 누리지만 화려하고 명예도 얻었지만 모두 내려놓고 세속을 떠나서 정신적인 내면의 세계로 빠지는 요즘 TV에 나오는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삶을 추구하면서 고독, 외로움, 쓸쓸함 이런 걸 느끼는 시기입니다. 좋은 쪽으로는 그동안 원수처럼 인연을 끊고 지냈던 지인, 친구와 다시 화해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7월 정미월의 반한살은 상기 참조하시면 됩니다. 월주에도 반한살이 놓였죠? 그리고 7월 정미월에도 반한살이 놓였어요. 그래서 그 작용력은 신앙관항하지 못해도 다른 일주에 비해서는 좋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 연애운은 좋습니다. 다만 유리하게 연애운이 발현되면서 본인이 정한 스펙, 외모, 성격, 조건 등 부합되는 이성운은 들어오지만 연주에 있는 기문간살로 불화, 다툼, 그 다음에 커플들이 이성 간의 불화, 다툼 이게 생김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개유일주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과 주목을 받는 시기로 인기도 누리고 경제적인 이익이 상승하는 해이지만 이것으로 인한 주변의 시기 질투도 동시에 받는 그런 해이므로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면서 구설수에 오르는 일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겸허한 자세로 임한다면 발복하는 해가 됩니다. 인목은 유금을 보면서 인유원진살에 놓이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원망하는 겁니다. 서로 화나게 되는 살이죠. 갈등이 심하게 되는 그 원진살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운을, 이 나쁜 흉한 기운을 탈피하기 위해요. 행동이 다소 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과유불급을 항상 되새기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인유원진살은 서로 원망하고 화나게 되는 살이죠. 갈등이 심화되는 흉살로 대운세운 또는 사주팔자에 유금이 있으신 분이 개유 일주가처럼요. 월 1에 이렇게 놓여 있으면 모든 살은요. 가중돼서 흉살로 크게 작용합니다. 또한 이민년에 육해살이 놓이죠. 육해살이 또 인유를 보면서 육해살이 놓이죠. 그래서 가정불화, 이별, 나를 비롯한 부모, 육친간, 형제자매, 그 다음에 처에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는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게 만드는 6가지의 나쁜 해를 의미하죠. 육해라고요. 양력 7월에 월살, 고초살이 들어옵니다. 문자 그대로 앞이 안 보일 만큼 칠흑같이 깜깜한 어두운 밤에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달이 밝혀주면서 내가 자신이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떤 반사적인 이익, 횡재수라든지 부모님이 부자이면 생소군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월살, 고초살은요 메마른 달을 의미하죠.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 결실, 결과, 성과가 약한 그래서 고초와 장애가 있는 월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7월 정미월에 조객살, 즉 부모 친척상, 상갓집에 가면 아픈 흉살이 들어와서 집안 우환, 질병, 상갓집에 가면 재수가 없는 흉살입니다. 가능한 상갓집에 가지 않을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자녀가 어리면 매우 조심해야 하는 월입니다. 만약 반드시 꼭 가야 된다면 안 가면 낭패를 본다면 천일염을 복주머니에 담아가지고 가서 상갓집에 오래 머물르시면 안 됩니다. 인사치레만 하고 30분 안에 나오셔야 돼요. 신발에 가지고 온 천일염 마시죠. 천일염이 유지됩니다. 그 미원, 소금 이런 거 안 됩니다. 천일염을 신발에다가 다 뿌리고 한 번에 그냥 쫙 하고 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털고 나오면서 바로 귀가하시지 말고 24시간 사우나 가서 목욕 깨끗이 하고 귀가하면 그 흉액이 격감이 됩니다. 7월 정미월의 반한살은 맨 앞에 상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남녀 모두 연애운은 반기랍니다. 이제 사주 구성이 신앙가능하지 못하면 연애운이
반윤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정한 스펙, 외모, 성격, 조건, 기타 등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성운도 들어오지만 반에서 반반으로 길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확률도 높죠. 그래서 본인이 잘 판단해서 교제하는 월이 됩니다. 또한 월주와 연주의 원진살이 동시에 놓였죠. 그래서 이 기운이, 흉한 기운이 세지기 때문에 부부라 다툼, 또 교제 중인 이성 간에는 다툼 불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일주 보겠습니다. 일주 자체가 재앙에 있고 지장간의 간목이 상간이죠. 기본적인 경제활동의 적극성, 주체성을 강하게 보입니다. 인목 상관까지 만나서 식신생재하죠. 직업 경제적으로 유리한 해입니다. 상간운이 향해서 갈등, 마찰, 시비도 같이 동반하는 해입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 도전, 환경적인 직업적인 변화 이런 거를 꾀하지만 이로 인해서 실수, 마찰,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지지의 해수, 겁재죠. 겁재는 인에 합의되면서 행동에 제약이 들어오면서 묶여버리는 형국입니다. 자연스럽게 초반에는 의욕, 책임감이 강하게 작용해서 좋은 인연이 발동하면서 좋게 갈 것 같지만 결국은 합으로 묶이면서 행동의 제약, 한계, 이로 인한 스트레스 압박감이 와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좋은 결실을 맺기는 어렵습니다. 바쁜 일로 동분서주는 하지만 결과, 성과, 실속이 없어서 성패다단한 해.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가 아주 많은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은 해가 될 것입니다. 7월 정미월에는 해미 합의되죠. 따라서 겁재, 편간 합으로 조직, 직장, 사업에서 이런 경우는 일주 외에 사주팔자를 정확히 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경제활동, 재물 축적을 위하여 사업자는 특히 공동경영, 공동대표로서 서로 협력할 일이 생기는 월이 됩니다. 즉 대외관계에서 실적 성과를 내면 조직, 직장, 사업, 공동이익이 창출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내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월이 됩니다. (7월) 정미월에 화개살이 들어오죠. 그래서 문학, 예술, 종교의 길신이고요. 그 다음에 인수정의는 화개가 놓이면서 학자의 성으로서 유리한 월이 됩니다. 의뢰일주는 7월에 문학예술, 종교에 심취할 수 있고요. 문학예술, 종교의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은 월이 됩니다. 또한 화개살은 부귀영화 누리고요. 화려하고 명예를 얻었지만 모두 내려놓고 세속을 떠나서 내면의 세계, 즉 정신세계로 빠지는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 자연인 같은 그런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고독, 쓸쓸한 외로움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좋은 쪽으로는 그동안 원수처럼 싸우고 인연을 끊었던 지인, 친구, 주변인과 다시 화해하는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7월 정미월의 반한살은 맨 앞에 상기 참조하시면 됩니다. 남녀 모두 연애운은 반기랍니다. 단 사주 구성이 신앙관항하면 연애운이 상승해서 본인이 정한 스펙, 외모, 성격 조건 이런 게 부합되는 이성운이 들어오지만 그렇지 못하고 신앙관항하지 못하고 반기라면 이성이 본인에게 불만족스럽고 그런 이성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잘 판단해서 교제할 수 있는 월이 됩니다. 또한 교제 중이면 이미 개일주에 겁살이 놓여 있죠. 그래서 반기라면서 불화다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유리하지 못한 시기에 발현될 수 있으니까 불화다툼을 조심할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